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어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이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발표했죠. 하지만 이 오염수를 처리하는 방법이 과연 태평양에 방류하는 것밖에 없었느냐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다만 보고서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일본의 해양 방류 결정 이후에 그에 대한 검토를 요청받았기 때문에 방류 행위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는다. 또 방류의 정당성은 경제 사회적 여건도 고려되는데 기술적인 영역이 아닌 걸 평가하는 건 우리 일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방류는 오롯이 일본의 결정인 만큼 IAEA는 아무 책임이 없다는 점을 애써 밝혀놓은 겁니다. MBC 취재 결과 IAEA는 이미 한 달 전 태평양 주변국들과의 화상회의에서도 오염수 방류에 대해 설명하면서 방류 이외의 대안은 제대로 검토해 보지도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부터 MBC가 입수한 당시 회의 영상과 자료 내용을 전해드릴 텐데요. 먼저 조이명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달 9일 IAEA가 태평양 도서국 연합체와 개최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국제 화상회의. 태도국 측 전문가가 오염수 방류 외에 다른 대안이 있는데도 일본이 외면하고 있다며 IAEA가 나서달라고 요구합니다. Japan, why they are not considering this option. They said we have considered it, which is not correct. They have not considered it. And they are refusing to consider it.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내지 않고 고체화시켜 영구 보관하는 등의 방법도 검토해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이에 대해 IAEA 측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We did not review the details of the decisions of the different options. 일본이 정한 대로 방류에 대해서만 검토할 뿐 다른 대안은 검토 대상도 아니라는 겁니다. The decision was already taken from Japan in the basic policy about the decision taking was about to release the water to the sea. 그러면서 결정은 일본이 하는 거라고 재차 강조합니다. 최종 보고서가 나오기 한 달 전에 IAEA는 사실상 일본이 정한 방류 방침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었던 겁니다. But the decision will take by Japan, by others, not by us. Which we, as you know very well, our report that we are producing is not legal binding. IAEA는 어제 발표한 최종 보고서 서문에서도 방류는 일본의 결정이고 자신들은 해당 정책을 권장하거나 지지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IAEA의 보고서를 근거로 일본은 방류 방침을 정하고 방류 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이명입니다. 지난 4월이었죠. GS건설이 지은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설계부터 감리, 시공까지 공사의 모든 단계에서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났습니다. GS건설은 아파트 단지 전체를 허물고 처음부터 다시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동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무너져 내린 인천 검단 신도시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 시공사인 GS건설이 아파트 단지 전체를 허물고 다시 짓기로 했습니다. 반년 뒤 입주를 앞둔 이 아파트 단지 건설에 들어가는 사업비만 2,500억 원. 단지 전체를 허물고 다시 지으려면 이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가야 합니다. 전격적인 철거 결정은 설계를 포함해 시공 감리 등 총체적 부실을 지적한 사고조사위원회의 결과 발표 직후 결정됐습니다. 지하 1, 2층의 주차장 천장을 떠받치는 32개 기둥에는 모두 철근 보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설계 단계부터 15군데 기둥에 철근 보강이 빠졌습니다. 실제로도 철근 보강이 빠진 구간 전체가 붕괴됐습니다. 모든 기둥에 다 전단 보강근이 있어야 되는데 일부 설계상으로 누락된 철근이 있었다라는 것이. 여기에 GS건설이 시공을 하는 단계에서는 도면에 있던 철근 보강이 추가로 빠졌습니다. 붕괴된 기둥을 빼고 현재 조사 가능한 8개 기둥 가운데 4개 기둥에는 보강 철근이 없었습니다. 감리자 역시 설계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한 채 시공사에 도면을 그대로 넘겨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젖을 콘크리트도 문제였습니다. 사고 현장의 콘크리트 강도는 시험 기준값에 크게 못 미쳤지만 누구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한 군데라도 주어진 책임을 다 했으면 사태가 이 지경까지는 올 수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철근 없는 기둥이 떠받치고 있던 주차장 지붕은
아파트 단지의 마무리 조경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흙이 쌓이자 결국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발주처인 LH도 설계서 검토와 승인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관리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국토부는 조사위의 최종 보고서와 관계 법령을 검토해 다음 달 중순쯤 처분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창군 원로이자 6.25 전쟁의 영웅이지만 독립군을 탄압했던 간도 특설대에 복무한 이력으로 엇갈린 평가를 받는 백선엽 장군. 과거 진상규명위원회는 그를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규정했는데요. 국가보훈부가 홈페이지에 적힌 백선엽 장군의 기록에서 이 친일 행위자 문구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홍익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철모를 쓴 채 허리춤에 손을 짚고 선 군인. 오늘 3주기 추모식에 맞춰 백선엽 장군을 기리기 위해 세운 4m 높이의 동상입니다. 백 장군은 6.25 전쟁 당시 다부동 전투에서 승리한 공로 등으로 최초로 대장에 진급했고 군도 그를 창군의 주역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 시에는 수많은 전투를 지휘하며 백척 간도의 조국을 구한 최고의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항일 세력을 탄압했던 간도 특설대에 복무했던 전력이 문제가 돼 백 장군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후 2020년 대전 현충원에 안장된 뒤 현충원 홈페이지 등에 적힌 기록에도 친일 문구가 명시됐습니다. 국가보훈부가 이 같은 문구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오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보훈부 차원에서 문구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백 장군이 진영 갈등 탓에 역사의 험지에 남는 것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특별법에 따라 만들어진 대통령 소속 진상규명위원회의 역사적 평가를 보훈부가 뒤집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해방 이후의 활동을 가지고 일제강점기의 친일 행적을 가리겠다라고 하는 역사 왜곡의 귀결로 보여지죠. 이에 대해 박 장관은 MBC와의 통화에서 홈페이지에 해당 문구를 기재한 행위가 법과 규정에 맞는지 검토한 것이라며 조만간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현충원에 안장돼 있으면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표기된 인물은 백선엽 장군을 비롯해 모두 12명입니다.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 지난 밤사이 쏟아진 비로 곳곳에서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최근 계속된 집중호우로 지반이 약해진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해서 고속도로에 암석과 흙이 700톤 넘게 쏟아졌습니다. 또 도로와 주택이 물에 잠기는 등 침수 피해와 고립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변예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에서 쏟아진 암석 더미와 흙이 고속도로 하행선 2차로를 완전히 가로막았습니다. 돌무더기는 중앙 분리대를 넘어 반대 차로까지 쏟아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커다란 돌무더기가 섞인 토사들이 이렇게 철책을 뚫고 도로로 흘러내려왔습니다. 오늘 오전 7시 27분쯤 상주 영천간 고속도로 옆 야산에서 산사태가 났습니다. 쓸려 내려온 암석과 흙은 700톤가량으로 추정됩니다. 당초 암석 더미에 차가 깔리지는 않았지만 정체로 갓길에 서 있던 차량을 25톤 화물차가 들이받아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안전보호막인가 뭐 해놨는데 그 뭐 해도 소용도 없는 거를 그게 그 반대편 차로까지 1차선까지 그게 다 넘어갔거든요. 산사태가 난 군위군에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내린 비는 31mm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계속된 집중호우에 지반이 약해진 상황에서 산사태가 난 걸로 추정됩니다. 한 차로 개통하는 데는 한 하루 이틀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전 8시쯤 문경시 동로면에서 도로가 침수돼 펜션 이용객이 고립됐고 새벽 5시쯤 영주시 상망동에서는 토사가 도로를 덮치며 70대 운전자가 차에 갇혔다가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문경과 예천, 영덕 등에서도 나무가 쓰러지는 등 경북에서만 10건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KBS는 시행령 개정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많았다고 반발했고 언론단체들은 정부가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명확하게 드러낸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방통위 전체회의. KBS 수신료의 분리징수를 핵심 안건으로 올린 오늘 회의는 파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당 측의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은 KBS가 수신료 상당 부분을 무보직 간부들의 연봉으로 탕진했다며 KBS는 개혁 대상이라고 주장했고, 야당 측 위원인 김현 위원은 반대 의견을 밝힌 뒤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회의장을 벗어났습니다. 결국 정부 여당 측 방통위원 2명만 남아 찬성으로 개정안은 통과됐습니다. 회의장을 나온 김현 위원은 절차상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텔레비전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통신위원 2명의 의결은 헌법 법률 위반입니다. 수신료를 통합해 받는 게 문제없다는 헌재와 대법원의 판례를 뒤집었다는 겁니다. 또 방통위는 제적위원 5명이 과반수 이상의 합의로 결정하는 합의체인데, 한상혁 전 위원장을 면직하고 야당 추천위원은 지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 여당 측이 일방적으로 개정안을 의결한 것은 꼼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언론 관련 단체들도 정부의 전형적인 언론 길들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KBS는 시행령 개정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많았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충분한 숙고가 필요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뒤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될 수 있어 당장 이달 중 절차가 마무리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시스템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실제 수신료가 분리된 고지서를 받기까진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KBS의 수신료는 연간 6,934억 원으로 전체 수입의 45%에 달해 분리징수가 시행되면 방송 제작과 경영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